두바이가 호화로움과 현대성의 상징으로 빛나는 반면 거리에서의 삶이라는 현실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 다리 아래, 하수구, 인도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먹고 자고 일상을 이어갑니다. 독수리 날기와 함께 우리는 노숙에 숨겨진 세계를 탐구하며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공감을 일으킬 이야기를 파헤칩니다. 중국, 급속한 도시화 속 숨겨진 노숙의 어두운 비밀. 모순의 나라.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놀라운 경제 성장은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이 번영의 겉모습 아래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 바로 노숙이 존재합니다. 도시의 부유함과 노숙자의 고통은 급변하는 이 나라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드러냅니다. 중국의 경제가 번창하고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은 종종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으며 눈에 띄지 않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홍콩에서는 약 3천 명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거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와 공공장소가 그들의 집이 됩니다. 공원, 다리 밑 또는 맥도날드와 같은 24시간 패스트푸드 체인 안에서 그들은 임시 거주지를 만듭니다. 이들은 불행히도 맥리퓨지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는 이들이 언제나 닫히지 않는 맥도날드에서 제공되는 쉼터와 따뜻함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맥리퓨지의 삶은 기본적인 시설인 깨끗한 화장실과 음식에 접근하는 것조차 고난이 되는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갑니다. 집을 얻으려는 절박함은 너무 커서 일부 사람들은 관, 크기의 집, 즉 창문 없는 작은 큐브형 방들에 살게 됩니다. 이 방들은 고층 건물에 나란히 쌓여 있으며 관, 크기만큼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도시 빈민들의 불안정한 현실을 강력히 상기시켜 줍니다. 이 방들은 그다지 저렴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의 집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과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시민들이 겪는 현실 사이의 단절을 슬프게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본토에서는 노숙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만큼 충격적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은 호구 제도에 의해 체계적인 배제를 겪고 있습니다. 호구 제도는 출생지에 따라 공공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 구식 시스템은 수백만 명의 농촌 주민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도시에서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건강보험, 교육, 주택보조금 등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버려진 건물이나 공사 현장 또는 다른 비공식 정착지에서 살게 되며 그들은 공공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게 숨겨집니다. 위생, 건강관리, 교육에 대한 접근이 부족함에 따라 이들은 더욱 고립되고 경제 성장이 활발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방치하는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노숙은 단지 물리적인 거처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문제입니다. 많은 노숙자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은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의 가장자리에 살며 종종 당국과 일반 대중에게 무시되거나 간과됩니다. 그들의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존엄성은 그들의 인간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에 의해 자주 짓밟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노숙 문제는 깊게 뿌리내리고 있지만 노숙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정부 기구, NGO와 지역 자원봉사자들은 음식, 의류, 의료용품을 배급하는 등의 즉각적인 구호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해결책은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정책에 뿌리를 둔 노숙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주택 분야와 호구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체계적인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도시 엘리트와 소외된 공동체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저렴한 주택과 공평한 복지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근로빈곤층과 이주민들이 주택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농촌 이주민들을 도시 지역의 사회 안전망에 통합하려는 노력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노숙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숙은 종종 개인의 실패로 여겨지지만 이는 더 큰 구조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를 변화시키고 노숙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 이름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노숙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댓글을 달아주는 작은 행동도 우리가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고 여러분과 나누지 않아야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슈퍼파워를 괴롭히는 어두운 전염병, 노숙. 대조의 나라.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은 777,1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노숙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시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며 여기서는 거대한 천막 마을과 지하철 터널에 설치된 임시 쉼터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회가 넘쳐나는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주택 비용의 급등입니다.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곳에서는 중산층도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차량에서 생활하거나 과밀한 공동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 문제, 약물 남용, 소득 불평등과 같은 체계적인 문제들이 위기를 심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차량, 공원, 지하터널에서의 쉼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이며 극단적인 날씨, 범죄, 건강 위험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게 만듭니다. 천막마을과 생존 전략. 천막마을은 미국에서 노숙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빈 땅, 공공공원, 다리 밑 등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임시 거주지들은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을 포스텔하지만 종종 도시 당국의 단속을 받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강제로 이주해야 합니다. 작은 집 마을과 주택 우선 프로그램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법들은 가능성을 보였지만 여전히 작은 부족으로 인해 압도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도 많은 노숙자들이 일상적인 생존을 위해 놀라운 기질을 발휘합니다. 기부를 유도하는 예술적 표지판을 사용하거나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그들의 창의력은 인간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 부족과 주택 문제 등 체계적인 문제들이 노숙의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노숙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렴한 주택 우선, 건강관리 접근 확대, 강력한 지역 사회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려함 속의 고통. 기술 혁신과 문화 수출로 유명한 대한민국은 점점 커져가는 노숙자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7,000명 이상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 공원 또는 과밀한 쉼터에서 몸을 의지하며 혹독한 겨울과 사회적 배제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입니다. 강남 지역에서 몇 분 거리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방수포와 폐자재로 지어진 임시주택들이며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조차 부족합니다. 주민들은 화재, 홍수, 추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국가 내 심각한 빈부격차를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노숙 문제는 종종 개인의 실패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낙인이 찍히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성공지향적인 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에 대한 연민의 여지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조직들은 식사, 의료 서비스, 직업 훈련을 제공하며 노숙자들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렴한 주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급등하는 임대료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확대 또한 중요하며 많은 노숙자들이 삶을 재건하지 못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숙에 대한 낙인을 깨뜨리기 위한 공공인식 캠페인이 필요하며 이는 사람들에게 노숙을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모든 시민,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합적인 정책 변화와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노숙 문제를 해결하고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 간의 격차를 좁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숨겨진 고통을 간직한 사치의 수도. 파리, 두세 개의 이야기. 빛의 도시로 알려진 파리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상징적인 명소와 고급 부티크, 문화적인 매력으로 빛납니다. 그러나 이 반짝이는 표면 아래에는 소베링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300,000명이 넘는 노숙자가 있으며 그중 많은 수가 파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전쟁과 빈곤을 피해 고향을 떠난 이주민과 난민들로 안정과 기회를 찾으려 파리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시스템적 장벽, 차별, 빈곤에 부딪히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노숙자들이 다리 아래, 공원 또는 버려진 건물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생활 환경은 그들을 폭력, 절도, 혹독한 날씨, 건강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이주민들에게는 필수 자원과 지원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노숙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리의 추운 겨울, 기온이 자주 센덱시, 및 시켄데구 이하로 떨어지며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많은 이들은 열차역이나 지하철 플랫폼에서 따뜻함을 찾지만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안전조치가 부족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저천증, 호흡기 감염, 부상 등 위험이 급증하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선단체들, 희망의 빛. 이 위기 속에서 많은 비영리 단체들과 풀뿌리 이니셔티브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들의 프로그램은 절박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따뜻한 식사, 추위를 막기 위한 겨울옷과 담요, 존엄성과 위생을 회복하기 위한 이동식 샤워시설, 이 단체들이 운영하는 긴급 쉼터는 임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여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공공장소 접근을 제한하고 구호 서비스를 압도했습니다. 봉쇄 조치로 노숙자들은 고립되어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지역 사회는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물품을 기부하며 노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영국, 현대 사회 속 숨겨진 노숙 위기. 숨겨진 노숙 문제. 영국에서의 노숙 문제는 많은 이들에게 간과되는 숨겨진 위기입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105명 이상이 노숙을 겪고 있지만 이 통계는 문제의 전모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매년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길에서 잠자는 사람으로 기록되며 이들은 거리에서의 삶을 강요받고 외부 환경에 노출되며 폭력과 착취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길에서 잠자는 사람은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숨겨진 노숙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대중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과밀하거나 임시 숙소에서 살고 있는 가족, 개인, 어린이들로 지속적인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종종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거의 없는, 심지어 위험한 환경에서 숙소에 갇히게 됩니다. 착취의 위험이 크며 일부는 임대인이나 그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불안정한 생활 환경에 강제로 밀려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려스러운 점은 친구나 가족의 호의에 의지하며 여러 집을 떠돌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이들은 영구적인 주택이 제공하는 안정성과 보장을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불안정성의 대가는 엄청나며 노숙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배 부재가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 부담이 되어 사람들이 수치심, 고립감,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을 초래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주거 불안정은 자녀들의 교육과 정신적 건강을 방해하고 미래 세대의 빈곤 악순환을 지속시킵니다. 숨겨진 노숙자들은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임시 또는 비공식으로 간주되는 생활 환경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이는 기본적인 서비스인 의료나 사회 지원을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이 위기는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대중과 정책 이반자들에 의해 종종 간과되며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깊이 체감됩니다. 영국에서의 노숙 문제의 규모는 매우 걱정스럽지만 여러 단체와 자선, 비영리 단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노숙자들에게 즉각적인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제공하거나 의류,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나누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절박한 이들에게 생명의 끈을 제공합니다. 또한 노숙을 인간화하는 노력도 증가하고 있으며 예술과 인식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 전시회는 노숙이 단지 통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중 하나로 큰 주목을 받은 이니셔티브는 코비드-19 팬데믹 중에 시작된 Everyone In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정부가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수천 명의 길거리 생활자를 임시 숙소로 옮기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대규모로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안전한 주택으로 옮긴 성과로 칭송받았지만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적인 조치들이 구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영국에서 노숙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안전한 집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이 계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아래에 동의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영감을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